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넘겨보세요. 투자 파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76페이지로 가죠. 76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투자 파트가 좀 어려워요. 6에서 한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입니까? 기초 강의입니까? 기초죠. 그래서 줄기를 좀 잡고 그냥 뼈대만 잡으시면서 투자론이라는 건 이런 거다 잡으시는데 일단 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에 제1절에 투자의 직접 투자 개념과 기회비용, 뭐 투자의 개념, 소득이득, 자본이득, 기대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투자의 개념만 좀 먼저 잡아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론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파트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6에서 한 7문제가 나와요. 자, 투자라는 자체는 자금을 투입해요. 그럼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임대용의 건물을 샀다. 그러면 임대료만 받아요. 나중에 양도 차익도 있어요. 두 개 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투자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투자라는 어떤 거에 대한 의미가 있냐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자,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낸 1억은 현재지만 자, 1억 2천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 장래는 불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미래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낸 거는 확실해요. 금액이 확실하지만은 미래는 확실하다, 아직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고 그래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내가 지금 어, 희생해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걸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확실하게 수강료 내고 희생하고 계시죠? 1시 반까지 오늘. 근데 미래에 대한 그 자격증 따는 건 아직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건 위험이 따라요. 뭐가 따른다? 위험. 그럼 위험이 따르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수익도 높아야 됩니까? 따라서 비례관계.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많은 수익을 또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액체는 장기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 그럼 부동산 투자는 내가 아까 임대용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서정훈 씨가 이제 건물 샀는데 한 50억 주고 샀대요. 저번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렛대 효과는 타인 돈을 빌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의 가격이 오르면 지렛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50억이 한 200억 됐대 지금. 배 아프시죠? 배 아프다 강의를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양도 차익만 있어요. 또 임대료도 받아요. 두 가지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해요.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한다. 자, 그래서 요거가 운영에 대한 것을 임대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인컴 게인스. 자, 그럼 임대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양도 차익. 그 처분에 대한 걸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양도 소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 자, 그럼 운영이라는 자체는 임대료를 받고요. 만약에 이게 땅이라면 토지는 토지의 가격을 따라서 지가,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를 지대라 그래요. 임대료. 그러면 지대도 받을 수 있죠. 여러 번 받고 자, 처분은 딱 한 번만 받는 거죠. 그래서 3단계로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가 그렇다는 거는 토지의 여러분들 영속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토지는 오래 갑니까? 그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어서 영속성 때문이다. 토지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토지가 영속성 때문에 만약에 지금 토지가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그냥입니까? 매각을 미룰 수도 있습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양도 차익도 있을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펜만 들어보세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투자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장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현재 소비는 확실하죠? 이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줄, 그냥입니까? 네 번째 줄, 위험이 따릅니까? 그 위험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그 대가를 요구한다. 자, 박스를 보시면은 용어사전에 아까 임대료가 그냥 있어요? 소득이득이었어요? 양도차익이 자본이득이었죠?
소득이득은 보유기간 동안 여러 번 임대료 지대를 받고 자본이득은 딱 한 번 처분 시에 매매 차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부동산은 투자가 이 두 가지를 다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따라서 영속성, 영속성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오래 가서 소득이득과 또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소득이 소득이득이고 매각대금이 자본이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죠.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어떤 일정한 그 현금 흐름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때 보시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제 책은 잘 쓰셨는데 원래는 이제 그 순서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 요구 수익률보다 96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96페이지로 가시면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의 순서가 있습니다. 96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갖고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이제 보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수익률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수익률을 따져요. 수익률. 자, 그래서 수익률이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이는데, 총 투자에서 순수익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A라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요. 부동산. 자, 그러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임대료가 충분히 나와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건 투자하는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예상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무슨 수익률을 얘기한다? 예상. 아직은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해서 내가 요 1억을 투자해서 그 밑에를 우리가 투자 금액이라 그래요. 총 투자액에다가 1억을 투자해서 거기 보시면 순수익이라고 돼 있죠. 그걸 예상 순수익이 이제 예상이 생략되면서 순수익이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20%의 수익률이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 수익률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투자하기 전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투자로 기대되는 그냥이요, 예상이에요. 예상 수입, 예상 지출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힌트를 주는 게, 자, 따라서 기대되는, 기대라는 들어갔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찍으시면 돼요. 예상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그 전에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페이지에 76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76페이지 요구 수익률 찾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하는 게 먼저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할게요.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저 기대되는 수익률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요새 은행이자가 높지가 않죠. 그죠? 나는 그러면 최소한 연 2%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2%보다 이 수익률이 많아야지만 저걸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저 투자를 선택해요. 투자 선택.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안 나오면 선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내 지금 몇 퍼센트를 지금 요구하죠? 2%. 최소한 은행이자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저걸 투자하겠대요. 근데 얘가 1%밖에 안 돼요. 그럼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최소 요구하는 거를 미치지 못하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요구가 크다. 그럼 투자를 한다. 투자를 기각한다. 기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기각했을 때 요거를 선택한다는 거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따지죠. 요구 수익률은 최대로 보장되는 겁니까? 내가 최소로 보는 겁니까? 최소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오른쪽 맨 위에 가시면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얘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냥이야 최소를 찾아야 돼. 최소. 제가 찾아볼게요. 양가로 1번을 보고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인하여 투자 대상 부동산의 자본을 투입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어떤 수익률?
최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최대가 맞다, 최소가 맞다? 최소, 필수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에는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포기해야 될 대체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보세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냐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수익이, 기대 수익률이 적게 나와야 돼요? 요구보다 많이 나와줘야 돼요? 많이 나와줘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20% 나왔어요. 그러면 얘 2%밖에 안 나와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건 비용의 성격으로 그냥 투자 안 하는 어떤 비용의 셈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입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한 비용이 기회비용이거든요. 따라서 기회비용. 그래서 그 수익률에 포기한 어떤 비용인데 실제로 지불된 게 아니라 인식된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럼 밑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들어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거기 무위험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위험률은 뭐냐면 무위험률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자, 여러분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기예금. 자,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해요. 그죠? 부도나지 않은 이상은 1년 있다가 주거든요. 따라서 시간의 대가. 그럼 만약에 1년에 계약을 했다? 그럼 연 2%라는 거는 그냥요, 반드시 줘요. 주죠. 불확실해요? 확실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 무위험한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근처의 은행에 여러분들 같이 가서 정기예금 이자를 몇 퍼센트 줄래요? 그때 2% 준대요. 나만 줘요? 다 줘요. 다 줘. 똑같다는 거죠. 천천히 할게요. 나만 줘? 다 줘. 다 주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투자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갔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금 투자자에 따라서 2%는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이건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가 바뀐다든가. 근데 요구하는 게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난 2%를 요구할 수도 있고 10%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서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1억은요. 요거 투자하는 건 따보세요. 시장 가치. 그럼 시장 가치라는 거는 시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시세가 그냥 있어요?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1억으로 생각하고 퍼센트로 계산했다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객관적이라면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굉장히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요? 그럼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무위험률을 깔고 개인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해요. 그래서 나 위험하니까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는 거죠. 할증률. 자, 그래서 요 위험 할증을 더해 갑니다. 그럼 위험을 더 위험하다. 그럼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대답해 보세요. 안 위험해, 위험해? 그럼 2% 나와야 돼? 더 나와줘야 돼. 더 높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편향이 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에 따라서 위험의 대가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내가 연 2% 잡았어. 그럼 요구하는 게 4%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커집니까? 커지죠. 대답하세요. 요구하는 게 작아진다, 커진다? 커져 버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요거 20%인데 30%까지 요구해요. 그럼 투자할까요? 기각할까? 기각하겠죠. 맞나요? 부동산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더 요구할수록 요구하는 게 더 커지잖아요. 그럼 기대가 못 미치니까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셔서 할증률을 더해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플레는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내가 100만원 받았던 임대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인플레가 높으면 그만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걸 따보세요. 피셔 효과. 그럼 피셔 효과는 효과가 이겼을까? 피셔가 이겼을까? 효과야, 효과. 피셔 효과. 누가 이겼다? 피셔. 피셔가 이제 예상 인플레만큼 더하자는 거죠. 인플레만큼. 그럼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집니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77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양가로 2번에 요구 수익률은, 자, 무위험률이 아까 정기예금 국채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대가예요. 그래서 비용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거기다가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고, 그 다음에 피셔 효과. 그 맨 밑에 피셔 효과 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 피셔가 얘기했겠죠. 피셔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1930년 이후에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인플레가 아주 심해요. 그죠? 그럼 그냥이다 인플레도 고려하자. 그래서 아주 심하기 때문에 맨 밑에 피셔 효과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투자한 원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플레만큼 그냥이야 더 요구해야 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무위험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바로 무위험 수익에 대한, 무위험 자산의 이익률을 얘기해요. 제가 아까 국채나 정기예금은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고 확실해서, 그다음에 시간의 대가. 그럼 1년 지나면 주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기억, 정기예금 이자 밑줄, 국채 이자 밑줄. 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상 국채 이자도 반드시 그냥입니까? 지금 받게 됩니까? 그럼 반드시 받으니까 무위험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투자자에 따라 바뀌어요? 경제상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일반 경제상 관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나? 그래서 우리가 정책, 한국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그냥입니까? 무위험률도 높아집니까? 높아지겠죠. 높아져서 요구하는 게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이 있어요? 자, 투자자마다 똑같아요. 이 위험 보상이 달라요. 그럼 개인마다 달라지는 게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럼 할증률은 위험 대가율이라고 하고 위험 보상률이라고 하죠. 그럼 투자자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놈이 있고 보수적인 놈이 있어요. 나중에 후전할 테고. 그 다음에 3번, 그럼 무위험에다가 위험 할증이 커지면 요구수율도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면은 요구하는 게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동산의 투자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된다?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따 보겠지만은 요구 수익률이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되죠. 맞나요? 기대는 그냥이요 예상되는 거예요. 사전적이고 객관적이며 20%가 나왔죠. 그러면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게 똑같겠습니까? 개인마다 다릅니까? 다르죠. 맞나요? 그런데 국채나 정기금 이자는 그냥이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2%를 깔고 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무위험률은 투자자에 따라 바뀝니까? 경제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경제상황에 따라서 동일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주관적이라는 거는 무위험률이 달라서 그래요? 할증률이 달라서 그래요? 할증률이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아까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였어요? 비례관계였어요? 비례관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닦는 아저씨하고 63빌딩 닦는 아저씨 중에서 누가 연봉이 셀까요? 63빌딩이죠. 생명수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아저씨는 좀 떨어지시면 다리만 약간 삐지게 되시고, 이 아저씨 떨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명수당을 더 받아요. 그죠? 그럼 그냥이요 더 달라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냥이요 더 요구해. 더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할증률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피쇼 효과는 효과이겠어? 피쇼가 얘기했어. 이거 인플레까지 고려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넘기기 전에 얘기하세요. 어떤 수익률이 어떤 수익률보다 커야 되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겠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요구한다는 건 부동산은 안 위험해, 위험할 수 있어. 그럼 요구하는 게 적어져, 많아져. 많아지면 그것을 못 미친다면 난 기각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96페이지를 다시 가시면 다 왔어, 다 왔어. 96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96페이지 다시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어떤 거보다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채택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요거가 크면 채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왜? 요구하는 게 크니까 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할수록 그냥 해요. 요구하는 게 더 커져요. 그러면 요구하는 게 더 커지면 기대보다 더 클 수 있죠. 그럼 투자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같을 때도 투자의 균형인데 이건 뭐 그냥 참고적으로 같을 때도 투자하는구나 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실현 수익률은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이건 1년 후가 돼봐야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기대치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얘가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얘가 20% 나왔어요. 그럼 그럽니까? 투자를 선택합니까? 선택하죠. 얘기하세요. 근데 투자를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그 전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실현이라는 건 뭐냐면 1년이 돼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기 전입니까? 투자한 후입니까? 투자한 후에서 나타나는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러면 투자한 후에 실현 수익률은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1년 후에 대하면 안다는 거죠. 지금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1년 후만 돼야지만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현 수익률은 자 1년 후니까 투자한 전이다, 후다. 실제 수익률을 얘기하고 현실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럼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자 20%에서 플러스 알파의 오차를 봐요. 자 뭐냐면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했어요? 아직 투자하기 전이에요. 이게 투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투자를 판단하겠죠. 그런가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후죠. 그럼 투자하기 전에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실현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1년 후만 합니까? 하나 아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나중에 자 보세요. 자 수익만 따져야 돼요? 위험을 측정해야 돼요? 위험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게 되냐면 기대치하고 실현이 벗어날수록 안 위험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그래서 따라서 표준 편차를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많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실현 수익률 보고 계셔요?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 사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좌측에 조그만 것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고려하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찾았죠, 그죠? 1년 후가 돼봐야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진 한 전이다, 후다.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현실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후 나오면 무슨 수익률을 찍으셔야 돼요? 실현 수익률을 찍으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런데 앞으로 안 위험하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럼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대치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기대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리고 나중에 따라서 표준 편차를 배우실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익은 높아야 돼요, 수익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고 위험은요 낮아야 되는데 만약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9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아직은 안 했지만 92페이지 가시면 투자 위험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92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 위험이란 투자 수익에서 그냥입니까? 변동할 가능성입니까? 가능성이고 내가 아까 기대한 게 기대 수익률이었죠. 얘기해보세요. 실현된 게 무슨 수익률이었어요? 그럼 기대한 투자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따라서 위험. 그럼 기대치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20%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한 게 표준 편차를 이따가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갈게. 지금 92페이지 투자 위험의 측정은 보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기대한 게 그냥이에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1년 있다가 실현 수익률이죠. 그럼 기대 수익이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따라서 표준 편차. 이걸 다 이따 위험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게 벗어나면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그 실제 결과가 기대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내가 실제가 기대가 20%였는데 실제가 20%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 편차가 클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 좀 기억하고 계셔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페이지 97페이지로 가시면 자 97페이지 메뉴의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찾았죠?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 봐봐 요구 수익률에서 위험 할증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할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셔야 되는데 갔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에는 그냥 다 위험의 종류가 있다.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할증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따라서 인플레이션 위험. 거기 인플레라는 단어가 있죠. 피조는 인플레를 더해서 이제 그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가는 거고 이걸 더해서 이제 할증률을 더 높였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투자에는 위험이 없다, 위험이 있다. 있다. 그럼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한 거 같은데 궁금하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학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냥이다 위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할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투자의 위험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보유할 때나 매각할 때 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위험 별표를 한 2개 쳐놓으십니다. 난이도 높지 않고 아주 좋은 문제에 투자 위험.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금 법인유라고 앞자만 따는데 사금 법인유. 자, 사업상은요. 지금 다 임대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업 자체에서 사업을 개판쳐서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지금 97페이지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업상 위험 보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사업 자체에서 우리가 경영이라 그래요. 경영을 잘하자. 수익과도 관련돼요. 수익성.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인데, 자, 들어보시면요. 시장은 안 변해요? 변해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항상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해요. 그럼 내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졌어요. 그럼 수요가 많을지였는데 수요가 없어요. 너무 공급이 가인돼 있어요. 어디 가시면 막 공실 많이 되는데 많죠. 그럼 그냥니까 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합니까? 수요 공급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운영은 운영을 잘못해서 내가 영업 경비 같은 걸 좀 많이 지불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근로자들 파업한다든가. 위치적은 저번에 따라서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이런 개념을 제가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서 절대적인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이제 사업하려고 딱 했는데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 가까워서 좋아? 그렇진 않죠. 작은 거에 웃어주시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냥이야 이 땅값이 떨어지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불변이다. 불변이다. 여기서 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맞나요? 입지 선정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천천히. 지금 사업상 있어요? 사업상 천천히 하나씩 하죠. 그럼 얘는 그 투자 사업에 영향을 주고 수익성 관련됩니다. 시장은 수요공급이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시장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수요가 감소해서 갑자기 공급자가 과잉된다면 임대료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변해요. 변하니까 내 임대료 수입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운영이나 임대 과정에서 종업원이 막 뭐 근로자가 파업한다든가 영업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영업 경비는 운영할 때 경비가 나가잖아요. 그럼 운영에서 잘못해서 영업 경비가 가다 지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위치적 별표. 아까 제가 이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위치라는 거는 절대적 위치는 고정돼 있죠.
그럼 공동묘지가 들어갔었다는 건 뭐가 변해서 좋다?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위험하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금융 쪽은 뭐냐면 자금을 융통해요. 금융 자금을 융통합니다. 부채를 많이 빌려요. 자, 아까 서정문 씨 자기 돈 갖고 샀어요. 타인 돈을 빌렸어요.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 나중에 배우거든요. 근데 타인 돈을 빌려갖고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이자가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산할 가능성도 커지죠. 그러면 돈을 빌리면 안 위험하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무적 위험. 그러면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을 사용했죠. 활용했더니 투자자가 갑자기 채무행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이 차입금이 있으므로 투자 금액의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남을 돈을 빌려서가 위험하다. 법적은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적 위험.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정책의 변화예요. 정책의 변화 또는 규제를 얘기합니다. 규제. 그러면 정책이 법적으로 많아서 그래요? 법이 바꿔서 그래요? 법이 바꿔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항상 나는 희한한 게 어떻게 정보가 아는지 제가 투자하게 되면 제 투자한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요. 그럼 저를 보세요. 그냥요 저 묶였어요. 웃겼잖아요. 그냥니까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서 그렇고 아까 왜 임대료 규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정부가 내가 지금 임대료를 100만원 받고 있는데 공공주택에서 70만원 받아요. 그럼 나는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이런 게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법이 많아서 그래요? 이 정책이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법적 위험 보고 계셔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정책이나 공법상 규제가 그냥 있어 변경됐어. 변경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찾으셨나? 그럼 규제가 키포인트야? 변경이 키포인트야? 그 법이 바뀌거나 나한테 불리한 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인플레이 위험은 자, 인플레이는 그냥입니까? 물가 상승입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시면요. 내가 1,000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내가 쓸 수 있는 구매력, 유효 수요. 근데 물건을 100원짜리를 10개를 사려고 하는데 그냥입니까? 이 물가가 올라갑니까? 그럼 2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져서 구매력이 손실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인이 옛날에 100만원 받았으면 그 100만원이 낮게 보이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임대료를 아까 같이 임대료를 올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 보고 계셔요? 무슨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 구매력도 손실되고 내가 임대료 수익이 화폐 가치가 하락되니까 내가 100만원 갖고는 좀 못 있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냥입니까? 그럼 위험을 전가시켜야 돼요. 전가시키는 위험의 관리를 또 선택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구매력 하락 위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단 미소 쳐보세요. 자, 항상 위험에 대한 단점만 있을까요? 장점도 있을까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자, 갑니다. 갑돌이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부동산에 20억. 자, 그냥입니까? 인플레가 발생합니까?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대화를 합시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이 실물,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얘 부동산이 그냥이야? 인기가 있어. 그렇죠? 그럼 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그런 장점도 있긴 하다는 얘기죠. 거기 단 있어요? 단? 단 찾으셨어요? 그럼 부동산을 갖고 있어. 그러면 화폐 가치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 내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 그럼 내 실물 자산이 인기가 많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에서 보호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긴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넘기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되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내 구매력이 또 손실되고 임대료에 대한 그게 떨어지니까 이제 임대료 올릴 수도 있고 장점도 있더라 하더라.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이에요. 여러분들 금 같은 건 그냥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금은 유동성이 높다 그래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요, 현금으로 바로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 오늘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끝나가지고, 한 3시쯤 중개업소에 가갖고, 저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3시쯤에, 그럼 몇 시 올 건데, 못 갔다가 5시까지 올게. 하면 안 팔리잖아요. 좀 강의 좀 즐깁시다. 여러분들 나중에 힘들어요. 그죠? 별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높은 황금성이다, 낮은 황금성이다? 낮은 황금성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그냥에 대해 금매로 내놔야 돼.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저도 아파요. 그럼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은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있어요? 그럼 투자가 시장 가치보다 낮게 그 금매로 내둘 수밖에 없죠.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금매로 내놓겠어요?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낮은 황금성이 항금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우리가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4가지가 사금 법인율하고 좀 가져갔으면 하고요. 사금 법인율.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사업상은 사업을 잘해서 그래요? 사업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시장상이 바뀌거나 사업 자체. 그래서 시장은 수요 공급이 안 변해요? 항상 변해요.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운영을 잘못해서 영업 경비가 나가고, 위치라는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고요. 금융은 그냥입니까? 돈을 많이 빌렸습니까? 나중에 파산될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내 돈만 투자했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법적 규제가 많아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변경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인플레는 물가, 자, 하락이에요?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했더니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럼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임대료를 그냥에 대해 올려야 돼요. 100만원 받고는 못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냥이다 장점도 있다. 장점도 있어요. 그죠?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갑돌이가 부동산 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얘 실물자산 부동산 사려고 그래요. 그럼 얘 부동산 수요가 들이대죠? 같이 갑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인플레는 우리한테 위험합니까? 장점도 될 수 있어요. 해지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이에요. 금은 그냥이요, 현금화가 바로 돼요. 그럼 유동성이 낮다, 유동성이 높다. 높은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죠. 맞아요? 그럼 높은 황금성, 낮은 황금성. 낮은 황금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놔야 돼? 금매로 내놓죠? 비싸게, 싸게. 그럼 나한테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현금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또 한번 쫙 훑어보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십니다. 지금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에서는 어떤 수익률이 커야지만 투자하시겠습니까? 기대가 더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무슨 수익률이 커야 된다? 기대. 그럼 투자를 선택하고요. 자, 같을 때도인데 자금은 그냥입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예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수익률 찍으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최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수익률 찍고 요구 수익률 찍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실현 수익률 기억하세요? 실현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투자 의사결정에 들어갈 순 없고 나중에 검증을 하는 거죠. 이해갔나?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거 다음 시간에 궁금하실 분 없겠지만 수익과 위험을 측정을 가요. 그럼 측정을 안 해야 돼? 측정을 해야 돼. 그 위험이라는 거는 기대치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준 편차거든요. 이해하셨죠?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럼 우리가 무위험률은 똑같은데 할증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 인플레를 갖고 요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위험할수록 그냥요 더 많이 요구해요. 그럼 기대가 커질까요? 요구가 더 커질까요? 그럼 투자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고 좀 쉬었다가 갈까요?
좀 하십시오.